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 TV입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는 약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상대적으로 강했어요. 테슬라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세력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강력한 우군은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테슬라를 산다라고 합니다. 그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중국 주간 판매량, 전주 판매량 나왔습니다. 이 점 알려드린다고 했죠. 어떤 수치가 나왔을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 구원 투수 강력한 한 분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분이 등장했을 때 테슬라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려울 때 꼭 등장해 주시는 분인데 누군지 이 점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간의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죠. 월요일장에는 무려 4%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오늘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다우 대비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다우가 좀 안 좋았어요. 일단 오늘 증시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여주었죠. 장 초반에 뭔가 전날 충격에서 벗어나려는 듯한 상승세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오후 들어서 이렇게 큰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오늘 이렇게 하루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였던 이유는 역시나 오락가락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기인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와 가장 강력한 관세 전쟁을 펼치고 있죠. 무려 25%나 관세를 움직이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4월 2일 정도에 실제로 발효가 될 것 같은데, 자, 이에 따라서 캐나다에서도 보복 관세를 지금 매기려고 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캐나리오 온타리오 주지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25%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조치로 온타리오주에서 미국으로 공급하는 전기의 25% 할증료를 부과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자 가만히 있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소식을 듣자 미국 상무장관에게 추가로 25% 관세를 더 부과하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캐나다와 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 관세 25%를 부과를 더하면 기존의 25%에서 올라가니까 50%의 관세가 4월 2일에 부과될 수 있다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지금 증시가 하락을 한 거예요. 관세 정쟁이 격화되는 모습이 나오자. 하지만 이제 오후 들어서 캐나다 온타리오 주지사가 미국에 송출할 전기 요금에 대한 25% 할증을 잠정 중단키로 했습니다. 자, 그러자 관세 전쟁 양상이 완화되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그래도 오늘장 크게 무너지지는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상대적으로 다우가 약하면서 이 오른쪽에 있는 종목들의 주가는 좋지 않았고요. 어제 큰 하락을 보여주었던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오늘 반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속해서 6월달 금리 인하 확률은 80%대로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연내 3차례 금리 인하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초에 나스닥과 미국 증시가 많이 쉬어가는 만큼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도 있으니까 하반기 반등 가능성은 아무래도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도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지만 금주는 역시나 물가 지표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현재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많은 상황에서 물가마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월 CPI랑 PPI가 낮게 나오면 증시는 그래도 안도를 하면서 반등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월달 CPI랑 PPI는 일단은 생각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미국 기관들의 예측치는 전월 대비 완화되는 수준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예상대로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최근 증시 하락세에 브레이크를 걸 만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3.79% 상승한 230.58불로 마감을 했어요. 오늘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는 어디까지나 월요일에 15%가 넘는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가장 낮았던 테슬라 주가가 210불대, 220불대였어요. 자, 210에서 220불대는 정말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렇게 거래량도 평소보다 2배 정도 이루고 있습니다.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올해 테슬라가 로보택시라든지 옵티머스를 선보인다라고 하면 지금의 주가는 굉장히 좋은 매수 찬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어디까지나 테슬라가 떨어질지 언제 정확한 바닥을 보여줄지는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충분히 가격은 싸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월요일 하락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정말 어마무시했습니다. 15.4%나 떨어지면서 222불로 마감을 했던 테슬라인데요. 일단 본장 마감 기준으로는 테슬라 주가 역사상 15년 정도 된 회사죠. 7위에 해당하는 역대 7위에 해당하는 큰 단일 일 하락이었어요. 자, 하지만 222불에 마감한 다음에 애프터장에서 210불까지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애프터장을 포함하면 20.4% 하락률이었어. 역대 두 번째 하락률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하락이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자, 그간의 하락에 대해서 저는 1분기 인도량 실적 우려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전반적으로 반 테슬라 운동, 테슬라 불매 운동 이런 정치적인 문제도 끼어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가 도지에 헌신을 하자 이에 반발하는 세력들이 테슬라를 테러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담담하게 테슬라는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이다라는 트윗을 남기면서 테슬라 투자자들을 뭔가 안심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어마어마한 하락은 이미 역사적으로 수차례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격한 급진 좌파 세력들이 테슬라를 연일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시애틀에서는 여러 대의 사이버 트럭이 불에 탔다라고 해요. 일론 머스크도 이에 대해서 This is crazy라는 표현을 남기고 있는데요. 이러면 안 되겠죠. 행간에는 민주당 세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람들이 이런 테러 행위를 저지른다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소식들을 연일 레거시 미디어는 퍼나르고 있겠죠. 아무래도 조회수를 많이 끌 수 있는 소식들이기 때문에 급속히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자 일론 머스크는 팍스 비즈니스에 출연을 해서 자신의 심정을 담당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인터뷰간에 큰 한숨도 내쉬었어요. 난 정말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맥이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아직까지 테슬라를 서포팅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도 역시 가장 강력한 우군은 트럼프 대통령이겠죠?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는 great guy이고 자, 미국을 위해 정말 헌신을 하고 있는데 급진 좌파 세력들이 테슬라를 보이콧하고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부당한 행동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테슬라 차량을 내일 아침 사겠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한 변함없는 트럼프의 신뢰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차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던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아침 테슬라를 바로 산다라고 합니다. 자, 일국의 대통령이 어떠한 브랜드를 지목을 해서 이렇게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는 경우는 별로 없었어요. 자, 하지만 이제 대놓고 테슬라를 광고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계산된 전화위복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가 도지를 통해서 칼춤을 추기 시작하면은 반대하는 여론들도 많을 건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자신을 당선시켜줬던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뭔가 계산된 전화위복인 것도 같습니다. 자, 그간에는 레거시 카메이커 눈치를 많이 봤어요. 대놓고 테슬라를 밀어주기가 힘들었는데 자, 이제는 대놓고 테슬라를 밀어줄 수 있는 그러한 배경이 갖춰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테러를 하는데 당연히 테슬라에 대해서 옹호하는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아침에 테슬라를 산다던 트럼프 대통령 바로 백악관 앞에 이렇게 쇼케이스를 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대놓고 테슬라를 홍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백악관 앞에 테슬라의 모든 차량들이 모였어요. 자, 그리고 대놓고 뭔가 홈쇼핑처럼 테슬라 차량에 대해서 훌륭하고 아름답다라고 광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차량에 올라타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일론 머스크가 보내고 있어요. 거의 홈쇼핑과 다름없죠.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발언을 했습니다. 테슬라 딜러십, 테슬라의 스토어가 되겠죠. 스토어에 대한 폭력을 테러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를 끝까지 지키겠다라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자, 이제 테슬라는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서포터를 대놓고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모델 Y 미국에 출시를 했고요.
4월 달에서 5월 달 사이에 조만간 테슬라의 연간 판매량을 200만 대 이상으로 끌어올릴 신규 모델 저가형 차량까지 나올 예정에 있죠. 자, 올해 분명히 판매량 좋아질 수 있습니다. 1월 달, 2월 달 판매량이 안 좋았다라고 해서 그렇게 좌절할 필요가 없는 분위기가 갖춰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정부 효율 부서 도지 역시 강력한 서포터를 밟고 있습니다. 실제로 레거시 미디어와 우리나라 미디어에서도 일론 머스크의 도지 활동 때문에 테슬라가 위태롭다, 일론 머스크도 위태롭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지만, 자,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도지를 후원을 하고 있어요. 150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거의 예스와 슈퍼 예스가 거의 합쳐서 80%대입니다. 도지에 대한 실제 대중의 지지는 정말 높다라는 거 확인이 되고 있고요. 테슬라 주가가 약할 때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구원투수 두 분이 계시죠. 바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수장 캐시 우드와 론 바론 형님이 되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도 급했는지 캐시 우드의 인터뷰 영상을 자신이 포스팅을 하기도 했어요. 캐시 우드는 인터뷰에서 도지와 일론에 대한 지지 영상을 올렸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도지를 통해서 미국에서 쓸데없이 낭비되고 지출되고 있는 비용들을 줄이고 있고, 공무원도 현재 약 6만 명 정도 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인력이 감축이 되면 당연히 정부 지출도 줄어들 수 있겠죠. 어쨌든 일론 머스크는 지금 미국이 빚이 너무 많아서 위태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빚을 빚으로 갚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지출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자, 이는 지속 가능하다라고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줄 때가 되었는데 우리나라에도 일론 머스크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아무튼 캐시 우드는 정부 지출이 문제이고 일론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라고 일론과 테슬라에 대한 지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런 인터뷰에서만 그친 게 아니에요. 이제 캐시 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다시 테슬라를 매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하루 만에 79,318불 79,000주 정도를 지금 매수를 했어요. 한번 매수하면 계속해서 매수를 해나가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이기 때문에 역시나 현재 200불대 초반의 주가는 싸다라는 것을 지금 입증을 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구원투수가 있습니다. 정말 강력한 구원투수죠. 작년에 2024년에 168불대 정도에 등장을 하셔가지고 지금이 기회이다, 테슬라를 사야 한다라고 외쳤던 론 바론 형님이 다시 한번 200불대 초반에서 출연을 했어요. 작년과 같은 상황이 다시 한번 재현된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테슬라는 160불대 론 바론 형님이 작년에 등장을 하고 주가가 488불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테슬라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반전 신호를 론 바론 형님이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어요. 작년에 160불대가 아주 흥미로운 가격대라고 하면 지금의 200불대 초반도 역시나 흥미로운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로보택시가 나오죠. 로보택시에 대해서 정말 정확히 알고 계신 분이에요. 굉장히 또 정확한 계산을 하면서 올려주셨는데, 자, 현재는 테슬라 차량 4만 불대, 5만 불대죠. 이 차량을 한 대를 팔면 5천에서 7천 달러 정도 이익이 남습니다. 자, 일회성 이익으로 그치는 거죠. 자, 하지만 로보택시 운행은 다릅니다. 로보택시를 운행을 하면은 마일당 1불로 매출을 계산을 했을 때 1년에 5만 마일 정도는 로보택시 한 대당 운행을 할 것이다. 그러면은 연매출이 5만 불이 되겠죠? 자, 그리고 대당 연이익은 3에서 5만 달러라고 합니다. 테슬라가 이를 운영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로보택시 운행 수수료가 되겠죠. 그리고 이는 마진이 굉장히 높습니다. 로보택시는 인간이 운전하는 것이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대당 연이익이 적어도 3에서 5만 불이라고 해요. 5만 불이면은 100% 이익률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 정도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대당 연이익을 3만 불로 보고요. 이 로보택시는 쉬지 않고 매년 운행을 합니다. 일회성 이익에 그치지 않아요. 연이익이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5,000불에서 3만 불로 넘어가면은 이익이 차를 한 대 팔 때보다 로보택시 운행하는 게 무려 6배나 증가를 해요. 이익이 6배 증가한다라는 건 주가도 6배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80이 넘은 나이에 이렇게 AI와 로보택시 사업에 대한 이해력이 높으신 분입니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중국 판매량 알려드린다고 했죠. 어제 게리 블랙이 전주 주간 판매량이 16,000에서 18,000대를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13,800대가 나왔어요. 전주는 3월 3일부터 9일까지였죠. 어쨌든 그 전주보다 올라간 건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국 럭셔리 차량급 차량 브랜드에서는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벤츠, BMW, 아우디보다도 훨씬 많이 팔았어요. 자, 하지만 그간 2월 달에 판매를 많이 못했죠. 그러면서 아직까지 1분기 누계 판매량은 최근 5개 분기 중에 가장 좋지는 않습니다. 전분기인 2024년 4분기보다 약 한 40% 뒤떨어진 모습이고요. 전년 동기인 2024년 1분기보다 약 8% 떨어진 모습이에요. 남은 3주차에서 좀 반전의 계기를 마련을 해서 전년 동기보다는 많은 판매량을 좀 기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시작이에요. 2025년은 이제 시작이고 신규 모델 Y가 워낙 상품성이 좋기 때문에 잘 팔릴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요. 여기에 신규 저가 차량까지 나온다라고 하면은 중국 판매량도 전년 대비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뭐 금주 판매량이 계속해서 이제 높아지는 것은 모델 Y, 신규 모델 Y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신규 모델 Y가 전전주에 6,700대 판매를 보였는데 전주에는 8,700대까지 늘어났어요. 신규 모델 Y가 10,000대 이상을 좀 기록하는 모습이 빨리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현재 모델 3가 5,000대에서 6,000대 정도 팔리고 있으니까 모델 Y가 10,000대를 넘기면 이제 15,000대, 16,000대까지도 올라간다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이번 주는 10,000대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계속해서 어려운 장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어려운 장인 거예요. 올해 통틀어 봤을 때 분명히 한두 차례의 강력한 반등은 나올 것이고 연말에는 지금보다는 높은 주가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